이것만 잘 알고 계신다면 할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보험료를 2배로 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실손보험. 지난 몇 년간 바뀐 부분들이 꽤 있는데 아직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거나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처럼 그냥 청구했다간 7월부터는 300% 할증 대상자가 되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실비보험에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실비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옛날 실비들에 비해 보장이 줄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교적 비싼 옛날 실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4세대로의 전환을 하시거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좋다는 옛날 실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많은 분들이 전환을 고민하시는 걸까요?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자료를 보면 옛날 실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면 실손보험이 있는지 자꾸 물어봐요.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다른 치료를 제공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과잉 진료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잉 진료를 받거나 과다 의료 쇼핑을 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중간에 병원을 안 가도 보험료가 자꾸 올라요. 이 상황처럼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청구도 안 했는데 나와 같은 그룹군의 과다 청구 이력 때문에 나까지 보험료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사람들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실손보험에 한해서는 보험사가 득을 보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오히려 조 단위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험사가 손해본 얘기 이런 거 하면 자꾸 악플 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통계자료 기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적어도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건 믿지는 장사다. 이 부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가는 분들도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문제고 보험사는 그렇게 보험료를 올려도 손해를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가 곧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할증이 되는 걸까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간 비급여 청구를 100만원 미만으로 했다면 2등급,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이고요.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인 분들은 3등급, 100% 할증이 붙습니다. 300만원 미만인 분들은 4등급으로 200% 할증이 붙고, 마지막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 비급여 청구를 했다면 5등급으로 추가 300% 할증이 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기로 유명한 4세대 실비지만 이렇게 300% 할증이 붙는다면 저렴한 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그런데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죠. 1등급도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1등급은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이 붙는데요.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 가입자 비율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3세대 실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1등급인 할인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72.9%나 됐고요. 할인도 할증도 아닌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은 가입자의 25.3%였습니다. 이 얘기는 곧 100명 중 98명은 할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 1.8%의 사람들이 할증 대상자입니다. 이 1.8%의 할증 대상자가 더 낸 보험료를 할인 대상자의 할인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료는 3세대 실비 기반으로 가입자의 등급을 추정한 자료다 보니 못 믿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자료도 준비해 봤습니다. 실비를 많이 청구하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료의 48.3%, 거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입원은 95%, 통원은 80%가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정말 소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즉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상위 10%의 청구자들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온 게 4세대 실비보험인 거고, 제가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데 보험료만 부담되는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득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이유고요. 그리고 반대로 청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옛날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득이 될 확률이 높겠죠. 무조건 4세대가 맞다, 무조건 옛날 실비가 맞다, 이게 아니라 본인에게 득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까지 전환하면 큰일 난다, 노후 망친다, 이렇게 겁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노인 상황은 다른 거고 누구에겐 옳은 게 누구에겐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전환했을 때 장단점을 다 알고 하시는 거니까
각자 본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할증 제도를 통해 과다 청구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억울하게 병원도 안 가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큰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해버린 분들인데요. 큰 병이 생긴 것도 힘든데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또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 역시 보험료 할인, 할증 단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자나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분들은 할증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또 나는 산정특례까지는 아닌데 좀 치료 중인 게 있어서 비급여 치료를 올해 100만 원은 받아야 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전환을 하지 않는 게 답일까요? 실제로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실비가 급여 5,000원, 비급여 7,500원 해서 월 12,500원이 나온다. 그럼 100%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이 얼마일까요? 1번 25,000원, 2번 2만원. 답은 2번 2만원입니다. 할증은 비급여 금액인 7,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 5,000원에 할증 비급여 15,000원을 더해 2만원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할증된 상태에서 이듬해에는 다 치료가 끝나고 비급여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죠? 할인 대상자죠. 이듬해에는 할증 기준치도 넘지 않았으니까 기본 12,500원에서 오히려 할인을 받아서 12,1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할증은 누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할증에 할증이 또 붙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이런 방향성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본인부담 상한제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만큼 가격 역시 많이 저렴해졌고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던 기존 실비의 단점은 확실히 막아주면서 중증 환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까지 최대한 줄인 거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분들은 유지를, 건강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은 전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몰라서 5만원이면 될 실비를 10만원씩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걸 몰라서 몇 년 동안 안 내도 되는 실비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인데요. 만약 중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잘 몰라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 부탁드릴게요.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고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거나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장받지도 않는 기간에 실비를 유지해야 하거나 단체 실비 가입자분들은 실비를 이중으로 납입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내가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냈던 실비보험료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과거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한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유학이나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됐는데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입 중지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 단체 실비 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퇴사를 하거나 퇴직 후에는 실비가 없으니까 개인 실비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병력이나 나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단체 실손은 없어졌는데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이런 일을 피하고자 단체 실비가 있는데도 개인 실비까지 따로 가입해놓고 매달 돈을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납입 중지를 시켜놨다가 퇴사를 하는 등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재개를 시키시면 되는데요. 22년까지는 내 개인 실비만 중지를 시킬 수 있어서 꼭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아야 했지만 23년부터는 반대로 단체 실비를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하던 단체 실비 비용이 나에게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단체 실비를 다시 살리는 경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입 시점이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을 살리는 시점이 되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만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 역시 23년부터는 전부 해결됐고 예전 실비로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다 보니
단점은 전부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기능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비를 이중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둘 다 유지하고 두 곳에서 보장을 다 받으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좋은 실비보험을 두 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치료를 하고 청구할 돈이 100만 원이라면 두 실비에서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금액에 비례하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청구했을 땐 청구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이점 때문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납입 중지 제도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막자고 나온 건데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보험료를 2배로 받으려다가 내 돈만 2배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납입 중지 제도 잘 활용하셔서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단체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실비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비 가입이 제한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 후에 실비가 없다면 그것만큼 난처한 상황도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하시기 전에 심사를 통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이하거나 중증 질병이 없는 분들만 가능한 전환 제도긴 하지만 사소한 감기나 눈병에도 가입이 힘들어지는 개인 실비보단 훨씬 더 완화된 심사 조건이니까요. 이런 전환 제도 역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곧 도입되는데 생각보다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환급받거나 납입 중지를 시킬 수 있고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둘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납입 중지를 시켜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말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들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니까 주변 분들께도 오늘 내용 공유해 주시면 몰라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치료비로 인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특약에만 집중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손보험이라는 엄청난 보장이 없었다면 여러분께 보험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 절대 못했을 거예요. 보험을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실손보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